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안나샤입니다. 오늘은 브이로그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학생들하고 보컬 가르치는 수업을 할 때는 이런 얘기를 꽤 나누는 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한 번도 제 유튜브 채널 안에서 저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음악 관련하여 하고 있는 직업이라고 해야 하나요? 부분이 두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싱어송라이터, 하나는 보컬 트레이너예요. 싱어송라이터를 꿈꾸면서 음악을 시작을 했고, 이 꿈을 가진 상태에서 보컬 트레이너를 먼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보컬 트레이너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고, 저희 보컬 트레이너에 대한 사명감, 마음가짐 이런 걸 나누고 싶었는데, 그걸 얘기하려다가 보니까 제가 음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안나샤의 음악에 관한 여정 이런 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일단 노래를 되게 늦게 시작했어요. 요즘 학생들은 정말 빠르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정말 이때부터 시작을 하는 편이고, 요즘에는 학원도 너무 많고 실용음악 보컬과가 있는 고등학교도 많아져가지고 되게 많은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약간 시골 동네 같은 데서 자랐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정보력이 없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되게 좋아했고요. 아버지가 목회를 하세요. 아빠가 목사님입니다. 교회에서 자랐죠. 교회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음악이죠. 음악이 항상 흘러나오잖아요. 기독교 관련 음악이 아마 종교음악 중에 제일 많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생각할 땐 교회에 온갖 악기가 다 있어요. 드럼이 있으면 아마 다 있는 거죠. 드럼, 베이스, 기타, 피아노 다 있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교회에서 음악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고, 피아노가 항상 있었다 보니까 피아노를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다가 학교 종이 땡땡땡 이런 거를 양손으로 한번 쳤던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런 식으로 해서 피아노를 좀 가지고 노는 정도? 연습을 한다거나 배운 적은 없고, 아빠가 개척교회를 계속 하셨기 때문에 큰 교회이거나 반주자가 많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아빠가 그냥 너가 반주를 해라 하고 하신 때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피아노 배운 적도 없고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악보를 보는 정도? 그 정도로 시작을 했어요. 그냥 반주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반주자가 저 혼자인 거예요. 원래는 엄마가 하셨었는데 이제 엄마 피아노 잘 못 치시기 때문에 물론 저도 그때 잘 못했지만 온갖 예배 모든 반주를 제가 다 했어요. 새벽 예배 빼고. 어리니까 너무 하기 싫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잘하지도 못하고 아빠한테 맨날 이렇게 면박당하고 연습 안 한다고 혼나고 이래서 피아노를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억지로 시키니까 싫었죠. 그렇지만 어쨌든 피아노를 먼저 그렇게 초등학교 5학년 때 시작을 했고, 반주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피아노가 알아서 늘더라고요. 따로 연습을 하거나 배운 게 아닌데 알아서 늘더라고요.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엄마가 피아노 한번 배워볼래? 이렇게 하셨는데 배우기 싫었죠. 배우기 싫었는데 안 배우면 왠지 나중에 후회할 것 같다. 우리 집이 넉넉하지 않은 환경인데 피아노 레슨을 잘 받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피아노 레슨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한 4년 클래식 피아노로 배웠던 것 같아요. 체르니 치고 이런 거. 제가 연습을 너무 안 해가지고 피아노 선생님이 저보고 중학교 졸업할 때쯤에 영희야 피아노 전공으로 예고 갈 거니?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아니요, 예고 안 갈 건데요 이랬더니 영희야 취미로 하는 거면 지금이면 충분해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가르치기 힘든 학생인가 보다. 연습을 하도 안 해가니까 선생님이 이제 그만 오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그러고 나서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배웠습니다. 좀 피아노는 그렇게 배웠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노래하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혼자 앞에 나가서 노래하고 이런 거 너무 좋아했는데, 아빠가 가요를 못 듣게 하셨어요. 저는 가요를 듣고 자란 적이 없어요. 잘 몰라요. 그래서 라디오나 TV 이렇게 돌리다가 보면 나오는 가요, 그래서 제가 아는 옛날 가요면은 정말 유명하고 정말 잘 나가는 가요였던 그 정도로 저는 이제 가요를 듣고 자라지를 못했고, 영화음악, 클래식 말고는 대중음악을 접할 수가 없었어요. 아빠가 너무 싫어하셨었기 때문에 초등학생 4학년 때부터 합창반을 들어갔어요. 대회 나가고 합창 연습하고, 선생님이 저를 소프라노와 메조 사이에 세우시고 소프라노가 부족하면 소프라노 시키시고 메조가 부족하면 메조를 시키시고 화음을 맞추는데 잘 기억을 하는 편이었어서 했던 기억이 나고, 엄마 아빠 두 분 다 제가 대중음악 듣는 것도 싫어하시는데 하는 걸 좋아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를 빼고 나니까 음악을 분명히 좋아하는데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럼 난 한번 작곡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고등학생 때 진로를 결정할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때 정보력이 후달려서 저희 엄마도 그렇고 작곡하면은 이제 클래식밖에 몰랐어요. 실용음악과가 있는지도 몰랐고요. 실용음악과 안에 작곡 전공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클래식 작곡을 준비했어요. 정말 없는 살림에 엄마가 그 교수님한테 배워야지 대학교 간다고 해가지고 돈을 날린 것 같아요. 배운 게 없어요. 작곡을 가르쳐주신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 1년은 그래도 배웠죠. 돈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 돈이 사실 제가 인생에서 쓴 돈 중에 제일 아까운 돈인데 제 돈은 아니지만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원서를 쓸 때 실용음악과가 있는 걸 안 거예요. 그 전까지 전혀 몰랐다가 뭐야? 실용음악과는 뭐지? 이렇게 해서 알아봤더니 뭐 이제 실용음악과 출신 가수들 막 이렇게 나오고 아 이런 음악을 하는 거가 실용음악과구나 라는 걸 알고 클래식 작곡을 바로 때려치우고 원서를 그냥 실용음악 작곡으로 넣었어요. 저는 클래식 피아노 막 연습하고 막 악보 그리는 거 연습하고 막 이랬는데 고등학생 때 클래식 피아노 연습한 거 가가지고 클래식 피아노 연주하고 클래식 피아노 치고 나면은 교수님들이 막 아 뭐 가요 중에 칠 줄 아는 거 있어요? 이러면은 제가 가요를 어떻게 알아요? 들은 적이 없는데 가요를 들은 거라고는 아빠 몰래 제가 어떤 아이돌을 좋아했었어서 그 아빠 몰래 들었던 아이돌 음악밖에 없는데 피아노를 당연히 쳐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제가 막 저는 교회를 다녀서 복음성가를 치겠습니다 이러고 복음성가 치고 당연히 떨어지죠.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아 클래식 작곡도 내 길은 아니고 이쪽 작곡도 내 길은 아닌 것 같다. 난 모르겠다. 그냥 대학교에 대한 생각도 없었는데 그냥 대학 떨어졌으니까 일단 돈을 벌어야겠다. 2월에 졸업을 하잖아요. 2월에 졸업을 하고 3월에 일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제 일대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 나름 재밌어요. 제 일대기. 벼룩시장. 그때 벼룩시장은 지금은 무슨 뭐 알바몬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찾아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으로 그때는 제가 벼룩시장에 이렇게 드라마처럼 동그라미 치고 전화해서 X 치고 막 이런 거 했어요. 3월 내내. 근데 제가 뭐가 있어요. 저는 경력도 없고 전 심지어 고등학생 때까지 알바도 한 번도 안 해봤단 말이에요. 학벌도 고등학생까지밖에 없고 능력도 당연히 없고 경력도 없고 이러니까 직장을 구하는데 직장이 구해질 리가 없잖아요. 여기저기 계속 전화한 거죠. 그래서 정말 여기저기 인턴처럼 되게 많이 한 5군데 이상은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 개 중에 진짜 기억에 남는 게 한의원에 갔었어요. 개원하는 데를 갔어요. 가서 이제 시중을 드는 거죠. 저는 아무것도 아니 간호조무사도 아니니까. 개원하니까 무료로 진료를 받으렸나? 뭐 엄청 싸게 받으렸나? 이랬어요. 그랬더니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엄청 많이 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엄청 바쁜 거예요.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그렇게 일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서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 다음날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다리가 너무 아파서. 다리가 막 알이 배겨가지고 아파서 못 일어나서 누워가지고 제가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엄마한테 전화해서 못 나가겠다고 말해달라고 한 거예요. 저는 진짜 그때 그게 잘못됐는지 몰랐는데 지금 이제 너무 잘못된 일이죠. 20살이 됐는데 내가 한 행동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엄마한테 떠넘긴 거죠. 근데 엄마가 이제 또 얼마나 안쓰러워요. 부모된 입장에서. 그래서 나간 지 하루 만에 그만두고 그리고 또 갔던 데가 요즘도 많죠. 뭐 고수익이라면 한 달에 얼마 벌 수 있다. 고수익 돈 많이 준다니까 일단 가봤어요. 갔는데 무슨 봉고차에 탔어요. 봉고차에 타고 양말을 일단 파는 거예요. 저보고 일단 보고 배우래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보래요. 그래서 따라가서 봤어요. 근데 막 공사장을 돌아다녀요. 봉고차를 타고. 절도 갔었어요. 봉고차에서 내려가지고 양말을 몇 켤레 이렇게 들고 저 옆에 있는 여자애 그 오래 하는 애인가 봐요. 걔가 이제 하는 걸 봤는데 연기를 하는 거예요. 아저씨 제가 엄마가 없고 동생이랑 둘이서 사는데 밥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양말 좀 사주시면 안 돼요? 뭐 이런 연기를 하더라고요. 옆에서 양말 한 켤레 10,000원에 파는 거예요. 저는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집에 와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죠. 그게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뭐 일단 계속 가고 싶진 않다. 나는 그렇게 거짓말해서 돈 버는 건 싫다. 했는데 여기 보니까 그게 앵벌이었던 거죠. 애들 이렇게 시켜가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한번 갔다 오고 또 기억에 남는 거는 정수기 파는 데를 갔었어요. 정수기 파는 데 가가지고 사과 있잖아요. 아침에 출근을 딱 하면 사과를 불러요. 다 같이 힘차게 사과를 부르고 표어 같은 거 이렇게 붙어있잖아요. 그런 거 다 같이 외우고 막 뭐뭐 이제 합시다 막 이런 거 한 다음에 정수기 파는 걸 하는 거죠. 정수기 파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것도 하고 한 번은 다단계인지 모르고 갔죠. 가보니까 비데 파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앞에서 막 여러분 주름이 많은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로 입술과 바로 거기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앞에서 막 하시면 다단계 한참 이렇게 막 성행할 때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단계 하는 데도 갔다 왔어요. 갔다가 또 엄마한테 또 막 얘기했더니 다단계인 것 같다 해가지고 안 된다. 다단계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몇 군데 갔다가 왔죠. 그렇게 한 달을 보냈어요. 진짜 약간 망연자실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정말 쓸모가 없는 인간인가?
나를 필요로 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구나. 그리고 나도 왜 이렇게 능력이 없는가.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저희 고3 담임 선생님, 성함이 사실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많은 선생님들을 만났지만 저처럼 또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시잖아요. 제가 정말 제일 존경하고 제일 감사하게 생각하는 선생님인데 남자분이셨어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식 때 안 갔어요. 시험 보러 갔어요. 고등학교 졸업장도 받아야 되고 무슨 뭐 성적표, 뭐 상장 뭐 이런 거 받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졸업 앨범 이런 것도 학교를 갔고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뭐 일을 구하고 있다 이렇게 했더니 선생님이 메일로 영희야 학교에 이런 일자리가 생겼는데 한번 보러 올래? 이렇게 하셔서 보러 가봐야겠다 해서 취직을 하게 된 게 과학실험조교보조원 뭐 이런 거였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과학부 소속이고 과학실험도구 이렇게 관리하고 약품 관리하고 실험도구 챙겨주고 실험 있다고 하면 과학실 청소하고 뭐 이런 거 제가 거기서 이제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계약직으로 취직을 해가지고 이제 일을 하게 됐습니다. 20살, 21살, 22살 이렇게 일을 하게 됐어요. 그 일이 사실 어려운 건 없어요. 되게 쉬워요. 일도 많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일이 많이 없으니까 힘들더라고요. 심적으로. 그리고 이제 지금에 와서 하는 얘기지만 선생님들에 대한 환상 이런 게 좀 같이 일을 하면서 많이 깨졌죠. 좋은 선생님들도 분명히 계시지만 제가 생각할 때 선생님인데 왜 저러지? 라는 분들도 꽤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일하면서 이제 선생님들 제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이시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환상 같은 게 많이 깨지면서 많이 실망을 했고 학교에서 일하면 좋은 건 물론 이제 제가 한 달에 받을 돈을 그 방학 때 주시는 거겠지만 유급휴가인 거예요. 방학이 한 달이 방학이면 한 달 동안 돈은 똑같이 받는데 방학인 거죠. 뭐하고 놀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워낙 집순이라 집에서 놀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정말 즐겁게 초반에는 했어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일하면서 일을 하는데 제가 능력이 없어도 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일로 인해서 제가 금전적인 거 말고는 얻어지는 게 없었고 집에 오면은 맨날 영화 보면서 맛있는 거 해먹고 맨날 쇼핑하러 다니고 돈 많이 받지도 못하면서 처음 돈을 버니까 돈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그냥 막 쓰는 거예요. 맨날 놀기만 했죠. 1년 내내. 그러다가 이제 엄마랑 아빠가 그런 제가 한심해 보이셨는지 중매 결혼을 시키시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제 인생의 가장 작은 부분인데